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이죠. 301화 영상, 우리가 정밀검사를 하는 시점, 또 정밀검사를 하는 그 어떤 이유, 또 정밀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나온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보험회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에 정밀검사도 했고 디스크에 대한 그 진단서도 받았다면 이제는 이러한 자료로 기초로 해서 내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생각은 어떨까요? 내 생각과 과연 일치할까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진단서의 병명은 M코드이고 또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므로 이번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또 다른 목소리는, 자 보세요. 여기 정밀검사 판독지에 퇴행성, 즉 영어로 말하면 de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설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면 의사의 확실한 어떤 그런 소견서나 아니면 그 장애 진단서를 한번 받아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서류들을 의사로부터 쉽게 받아낼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이나 할까요?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또 다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면 정밀검사 CD를 좀 줘보세요. 보험회사의 그 어떤 의료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의하지 말라고, 그것이 함정이다라고 왜 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 영상 214화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명의 진단을 받아놓고도 내가 증명해 줄 수가 없어서, 아니면 보험회사의 자문에 속아서 내 권리를 찾기는커녕 아주 시원찮은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영리하고 또 노력도 하고 공부하는 피해자들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의 합의금 금액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 손해보는 합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사고 기여도입니다. 사고의 기여도가 100%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양보하더라도 퇴행성이 있었다지만 그래도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고 매우 컸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만큼은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험회사에 내밀어야 하는데요. 의사의 사고 기여도가 적힌 소견서가 있으면 참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이러한 디스크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배상 인정되기 힘들 겁니다. 객관적인 설득력이 좀 약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인데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떤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에 디스크 진단이 발급이 되어서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몇 가지 조건이 부합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고 차량의 견적이 좀 많아야 됩니다. 뭐 한 300~400만 원 이상 그런 어떤 피해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자의 근로소득 연봉이 약 한 6~7천만 원 이상 그런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 부합이 된다면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의 법률적인 배상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배상 방법으로는 법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그 협상이 어려울 때는 법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근로소득 연봉이 약 한 7천만 원 이상은 좀 돼야 되겠죠. 자, 또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또 사고의 규모가 좀 커야 되죠. 아주 적은 사고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적극 추천을 드리는 배상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피해자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계산을 제가 대략 해 본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월급을 그 7천만 원 연봉을 12달로 나누면 약 한 583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입원 기간입니다. 10일 정도로 잡아봤고요. 예상되는 장애율은 6.9%에서 11.5%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장애 기간은 2년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법원 판결 금액으로 따졌을 때 1179만 8,490원에서 약 한 1,77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예상되는 법원 판결 금액이라는 것은 병원 신체 감정 시에 장애율이나 장애 기간 등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액 연봉이면서 과실은 없고 사고의 형태가 크다면 보다 적극적인 그런 배상 방법이 있다는 차원에서 법원 소송에 대한 예상 판결 금액 등을 설명을 제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보험사와 합의를 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내 손해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것인지는 피해자 자신이 좀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공부하셔서 피해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결정인지 판단해서 좋은 합의금으로 종결될 수 있길 제가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